주식줄랭이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주식줄랭이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함께 공부합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택친교여행의 주줄랭이입니다. 본 영상 컨텐츠는 리딩이나 종목 추천이 아닌 주린이의 공부하는 모습을 담은 성장 컨텐츠이니 절대 따라하시면 안됩니다. 주식 매매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장은 어떠셨나요? 네, 오늘 장은 시작부터 이렇게 갭으로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힘든 장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수급의 주체를 이렇게 좀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개인이 오늘 열심히 매수를 했고 외국인과 기관계가 매도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환율을 체크해 봐야겠죠. 그래서 환율을 체크해 봤더니만 외국인이 역시 매도를 한 거 보니 환율이 올라갔나 라는 것을 약간 짐작하실 수 있는데 장중에 약간 살짝 떨어지는 감이 있지만 요건 아주 미미하고요. 이 상태에서 그냥 쭉 가파르게 엄청 가파르게 상승하신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장 끝날 때쯤에 최고가인 1299.5원까지 찍어 올린 모습 체크해 보실 수 있고 장이 끝난 이후에 약간 주춤하면서 1298.5원에 머물러 있는 모습도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환율이 또 왜 이렇게 됐는가 라는 것이 걱정이 되실 텐데 일단 미국 소비자 지수 우려에 1300원을 육박했다. 하루 만에 15원이 급등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가 하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2월 이후에 최저치를 갱신을 하면서 기록을 하면서 어제 미국장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 소비자들이 느껴지는 그러니까 소비자가 신뢰하는 그런 게 훨씬 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휘발유나 음식료 이런 것들이 막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에 소비자 신뢰 지수가 빠졌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조금 더 심해진다는 얘기가 있죠.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막 전기세도 오른다 그러고, 뭐 가스비도 오른다 그러고 다 오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해외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연준에서도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는데 연준은 미국은 경기 침체가 아닌 둔화다라고 얘기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경기 침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입장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관점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문가들이 이미 경기 침체라고 보고 있는 전문가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일단 인식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요런 발언 있잖아요. 전문가들이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연준이 이걸 인정하면 그때는 정말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일단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가지고 와 봤고요. 요 기사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가 이게 급락을 막 했잖아요. 근데 이 연준 간부들은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지금 증시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인플레이션 일단 무조건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증시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라고 연준의 간부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대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된다면 다시 또 빅스텝이고, 뭐 자이언트 스텝이고 이런 것들이 계속 얘기가 계속 또 나오면서 또 이제 증시를 좀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하락의 끝이 아닌가라는 것에 대한 것도 계속 생각을 조금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사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고요. 그리고 이제 높은 또 미국의 저축률이 있대요. 아무래도 돈을 이렇게 많이 풀었었잖아요. 그때 저축을 많이 하신 분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저축률이 높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상을 재촉할 우려가 있다. 시장에 돈이 돌아야 되고 뭐 이런 인플레이션 좀 잡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물가 상승세를 떨어뜨리려는 연준을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 소비자들, 미국 소비자들의 저축 규모가 큰 것 자체도 금리 인상을 조금 해도 되지 않겠어? 라는 그런 식의 꺼리가 된다라는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연준은 물가가 엄청 잡기 바쁘잖아요. 지금 아주 발동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캘리포니아주가 가구당 135만원씩 지급을 한대요. 한마디로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서 이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했는데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이 주민들에게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히려 돈을 더 주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약간 요거는 오히려 장기로 봤을 때는 이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질 수 있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왔다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라고 이제 의문이 조금 생긴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주지사 같은 경우에 생각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주민들의 인플레이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금 환급이 일환으로 가구당 최대한
네, 1,050달러의 지원금을 마련했다라고 하면서 소득 수준과 부양 가정 등에 따라서 지금이 차등으로 지급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차에 기름을 채우고 식당의 음식을 다시 올려놓기 바란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은 저랑 좀 비슷한데, 보시면 단기적으로는 주민들 고통 해소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이 물가 상승률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계속 이렇게 되면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또 네, 다른 주들은 또 어떻게 대응을 할지, 네, 그런 시각들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탈리아 대형은행은 미 연준이 내년 말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하나의 관점일 뿐이고요.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런 은행도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기사를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이 나토 주둔 미국을 증가시키겠다라고 얘기하면서 2개 대대를 추가로 네, 하겠대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약간 이렇게 공중이나 지상이나 뭐 해상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위협을 가하는 것에 이제 대응할 준비를 할 것이다라고 지금 네,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네, 이렇게 군사력을 증강을 시키면서 약간 이렇게 보호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하겠다, 대응을 할 거야, 이런 것들에 조금 더 강하게 보여주는 형태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한미일 회담에서 북한 도발의 강력 대응 원칙을 강조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아마 다 같은 생각일 거예요. 네, 지금 보시면 윤석열 우리나라와 미국과 일본이 다 같은 생각이죠. 아무래도 북핵 문제는 굉장히 일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다들 필사적으로 네, 머리를 맞대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는 지금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에 극적으로 합류했대요. 그래서 이제 뭐 궁지에 몰린 푸틴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왜냐면 이 러시아의 이 위쪽에 스웨덴과 핀란드가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그리고 밑에 지금 우크라이나가 있고 여기 조지아가 있는데, 여기 노란색 나라는 가입을 희망하는, 네, 나토에 희망을 하는, 가입을 하겠습니다, 가입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나라고, 이제 가입 신청국이었는데 이제 네, 확정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확정이 될 듯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나라들이 하고 있으면, 만약에 가입을 하게 되면 러시아는 요쪽 방면으로는 조금 움직이기 힘든 경향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기사가 뜬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런 부분에 있어서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은 전쟁을 조금 더 안 하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네, 이런 나토에 가입시키는 나라들이 좀 많아지면 아무래도 조금 더 경계를 열심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굉장히 네, 격한 반응을 보일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겠죠,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젤렌스키 같은 경우는 어제 쇼핑몰 미사일 공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죽고 이랬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러시아를 테러 국가로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또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체크해 보실 수 있어요. 근데 당연한 것 같아요. 이거는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 그 민간인이 정말 다쳤다고 하면 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주장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쟁은 하루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네, 오늘이라도 전쟁을 멈춰 세울 수 있다라고 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우크라이나한테 항복을 해라, 니네가 항복을 하면 우리는 오늘이라도 전쟁을 멈춰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당연히 받아들일 것 같진 않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 답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또 결과가 나올지를 우리는 계속 지켜보자고요. 러시아 쪽에서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우리가 디폴트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디폴터를 당한 게 아니야, 이체가 안 된 건 우리 탓이 아니야 라고 지금 네, 강력하게 또 반발하고 있어요. 네, 지금 이 상황은 우리 이런 거죠. 자금이 원래 우린 있는데 세계금융 시스템에서 차단이 됐기 때문에 이건 우리 문제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또 받아들여질지를 좀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될지, 아니면 정확하게 무슨 진짜 디폴트 선언이 되면서 뭔가 문제가 생길지, 이런 것도 좀 지켜봐요. 그리고 이제 몸집을 불리는 브릭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세계 경제 패권을 넘보는 중국과 러시아가 손잡았잖아요, 거의. 그죠? 그러면서 지금 이 이란, 아르헨까지 브릭스에 합류를 했다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몸을 계속 불려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서방 대신에 세계를 이끌자라는 네, 얘기를 하면서 이런 개도급 포섭의 열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진짜 강력하게 미국과 G7,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나토까지 해가지고 이 중국, 러시아 이런
경쟁 구도가 브릭스까지 이렇게 해서 경쟁 구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이 상태에 있을 때 우리나라는 또 어떻게 이런 압박이 올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좀 약하니까. 그럴 때 어떻게 또 외교를 잘 할지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비가 엄청 많이 오고 있어요. 괜찮으시죠, 여러분? 네,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북한 같은 경우가 지금 이 사전 통지를 해달라고 했어요. 니네 만약에 이 환강댐을 방류할 거면 우리한테 사전에 미리 통지를 조금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무응답이래요. 네, 아주 그냥 대응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죠? 왜냐면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시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천과 파주 일대엔 큰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요. 아셨죠? 뉴스 이런 거 잘 챙겨보시고요. 근데 언제 새벽에 열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미리미리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코로나 같은 경우는 지금 갑자기 폭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원래 여기서 이렇게 쭉 빠져야 되는데 여기서 갑자기 치고 올렸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고요. 코로나가 다시 또 확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휴가 시즌이 곧이잖아요. 네, 휴가 시즌 하실 때 마스크 잘 쓰시고 손도 잘 씻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는 되도록 가지 않고, 뭐 내가 약간 발열이 있다 그러면 가시지 않고 집에 계셔야겠죠. 네, 알아서 검사하시고 이런 것들 하셔야 돼요. 네, 남한테 피해 주면 안 되고 본인도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82% 하락을 했고요. 2377.99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신 거 보실 수 있는데, 얘도 지금 보시면 일단 저점이 여기 있잖아요. 네, 최근에 저점을 강하게 밀어내렸다가 다시 반등을 조금 해줬는데 다시 또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에요. 네, 이렇게 여기를 지금 뚫어 올리지 못하고 다시 또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어서 이 상태에서 여기서 박스권을 그릴지 아니면 올라갈지 아니면 맞고 떨어질지 이런 게 관건이죠. 그래서 이 저점을 깨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이 팩트인데, 이런 것들은 정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좋은 뉴스가 없어가지고 네, 저는 조금 안 좋게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네, 계속 참고를 하면서 열심히 생각을 계속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절대적인 건 또 없으니까요. 이런저런 생각들을 계속 하면서 시장이 이럴 땐 이런 분위기고 이런 것들도 계속 겪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93% 하락을 했고요. 762.35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신 걸 보실 수 있어요. 얘도 여기 저점이 이렇게 있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이렇게 지금 하락하는 추세가 지금 이렇게 또 만들어졌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여기를 뚫어 올려야 돼요. 올려야 되는데 뚫어 올리지 못하고 일단 오늘은 이렇게 약간 빠졌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얘도 뚫어 올릴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을 조금 그려줄지 여기서 그냥 하락을 할지가 관건일 것 같고요. 근데 하락을 하게 되면 좀 위험하죠. 아무래도 코로나 이전까지 돌아간다고 하면 또 많은 포인트들이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조금 힘든 또 시간을 견뎌야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계속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너는 오늘 뭐 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오늘 단타를 조금 쳤죠. 네, 그런데 일단 오버나잇을 넘기게 되었고요. 일단 고려산업 같은 경우는 이때 어제 샀죠. 어제 샀는데 그 이후에 쭉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갑자기 아침에 갭이 빡 뜨면서 쭉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매도해야겠다 싶어서 이때 매도를 탁탁 하고요. 네, 깔끔하게 손을 털어줬습니다. 그래서 3.12% 수익을 얻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움직이길래 한 탑을 잡았거든요. 근데 한 탑은 요때가 제일 고점이었어요. 그리고 나 쭉 빠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식량 문제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지금 장마가 엄청 길어지고, 장마라고 하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이게 이런 장마 좀 처음에서 너무 막 구름도 너무 습하고 막 엄청 습한 상태에서 계속 막 흐리고 이런 상태인데 장마 맞죠? 근데 태풍이 아직 안 왔잖아요. 아무튼 어찌됐던 농작물에 피해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이런 식량 부분들은 굉장히 앞으로 2, 3년 이후에도 그렇게 계속 빠르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네, 일단 저는 오늘 단타로 들어갔다가 물리긴 했지만 조만간에 또 한번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어떻게 움직여 줄지 지켜보다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렇게 네 종목 들고 있고요. 서정기전 같은 경우는 네, 또 한번 움직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한닥 같은 경우는 오늘 네, 들어갔다가 물렸고 그래서 오버나이트 했고요. 빅텍 같은 경우는 증시에 올라오면서 조금 올라오는 듯 했으나 네, 증시 떨어질 때 다시 떨어지네요. 북한이 아직 별 반응이 없어서 이런 것 같아요. DKND 같은 경우도 네,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조금 올라온 듯 하고 있고요. 근데 아직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올 때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56% 하면 회복을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상한가 두세 번은 가야 제 본전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라 가지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조금 잘 대응을 해봐야겠죠. 아니면 아예 자르던지. 네, 근데 이거 무중불량을 받고 이렇게 된 거라 가지고 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들 오늘 장은 어떠셨는지 너무 궁금하고 오늘도 되게 쉬운 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테마주를 좀 하시는 분들은 단타를 조금 치시기에는 괜찮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장 중에 조금 점심 좀 지나고 나니까 뭔가 약간 되게 고요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저는 요새 그런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고요한 거. 네, 뭔가 이렇게 파이팅이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거. 예, 그게 약간 적적하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장이 왜 이러지? 막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에 있을 때 아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계좌가 이제 이런 증시가 방향을 결정할 때 빠지려고 이러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네, 계속 생각을 조금 하면서 경험치를 쌓아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주식은 옛날에 상승장일 때는 정말 다들 돈 벌었다고 하고 막 되게 쉽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처럼 우리나라 장이 이렇게 하락을 하거나 전 세계적으로 조금 장에 문제가 있을 때 이럴 때 살아남는 게 진짜 고수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살아남고 있는 것 같진 않지만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파이팅 하시고요. 포기하지 마세요. 네, 왜냐면 결국엔 나중에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매일매일 용돈을 벌어다 주는 네, 그런 주식시장이 될 거니까요. 그냥 본인의 실력에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이 있을 때 함께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이상 주대신 교령아의 주식 줄랭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띠링띠링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함께 공부합시다.